전통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 국악 판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것은 낡고 촌스러운 것처럼 서구 문화는 세련되고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야무지게 한 발 한 발 자기 길을 가고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서울대 국악과 학생 신유진 그라시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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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신유진 그라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할 때면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 내가 이 판소리를 이렇게 전공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그 외국인들 앞에서도 우리 문화를 이렇게 알리는 공연을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재작년에 또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로 아리랑을 알리는 그런 팀에 합류를 하게 되어서 3.1절부터 6.25까지 거의 한 4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하면서 아리랑 공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아리랑 스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가 있다면 판소리와 또 연기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꿈은 이제 창극 배우가 되어서 판소리를 하면서도 또 연기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복이 아주 곱게 잘 어울리는데요. 감사합니다. 한복 몇 벌쯤 있어요? 한 3-4벌쯤? 세네 벌쯤. 본인이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을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원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 단가 사철가에서 보면 네. 봄아 왔다가 이런 식으로 확 일자로 에? 지르는 그런 부분이 네. 있거든요. 또 판소리는 참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의 소리꾼이 다 소화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물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음정이나 그런 분위기, 곡의 분위기가 되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춘향이와 네. 이도령의 예를 들면, 춘향이의 소리에는 이제 똑같은 이별가예요. 그러니까 네. 둘이 이별을 해야 되는 이 슬픈 상황인데도 춘향이의 소리는 굉장히 애절하고 슬프게 들리고, 네. 도련님의 소리는 그 와중에도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하고 좀 남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비교를 해서 좀 들려드리자면, 네. 춘향이 소리는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실라요, 이런 부분이 있고, 네. 도련님 부분은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남성스러워. 수녀님도 느껴지시죠? 그 두 개가. 그런데 이제 나는 궁금한 게 네. 같이 그 이별하는 건데 네. 왜 이도령은 웅장함만 담나? 네. 글쎄요. 근데 또 그 네. 도련님의 슬픔을 소리꾼으로서 부르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춘향이는 그냥 울면 되는데, 네. 도련님은 그 그냥 슬픔을 우는 게 아니라, 머금은 채? 네, 네. 머금은 채 은근히 슬프니까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전할 수 있는 네. 어떤 그 인물들의 것. 네, 세계 일주를 하면서 저희가 공연을 하면 그 외국인 분들이나 그 외국 학생들도 네. 우리의 음악이다 하면서 저희한테 공연을 해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전통 문화, 음악 이런 것들을 접해보면 정말 어디에도 네. 이런 매력 있는 음악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 사람의 소리꾼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해내면서 정말 네. 부채 하나만 딱 들고 한복을 네. 입고 네. 부채 하나만 딱 들고 그거를 도구로 해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해내는 이런 장르가 과연 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판소리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네. 내 소리에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소리, 네. 내 소리는 어떤 게 강점입니다 하고 네. 설명하고 네. 그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방금 판소리의 매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그 지르는 부분이 참 매력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담겨 있는 네. 단가 중에 사철가 네. 네, 이 노래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우리나라 사철의 그런 모습들을 다 담고 네. 있어요, 가사에. 그러면서 그 사철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사철이 흘러가는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가사를 가진 곡인데 그걸 조금만 들려드리도록 제일 할게요. 좋아하는 대목으로 한번 네, 해주실래요?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사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나를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을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승화시라. 네, 여기까지. 와, 막 제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르고 나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이죠. 네. 네. 안에 쌓였던 거 확 풀어내는 그런 네, 느낌. 네, 네. 네. 내가 소리를 통해서 소리꾼들은 다 그런 소망을 가질 텐데 경지에 이르고 싶잖아요. 네. 내가 이루고 싶은 경지는 어떤 경지예요? 좀 재미없게 일단 얘기를 하자면 재미있게 해주세요. 좀 네. 일단 재미없게 한마디 하자면 네. 정말 소리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목소리도 아직 갈고 닦아야 될 부분들이 많고 네. 네, 정말 소리를 잘하고 싶은데 그 잘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소리를 잘한다는 의미는 나한테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어떤 정말 큰 판소리 선생님께서 방금 제가 부른 이 사철가를 부르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부르시는 사철가는 저와 비교를 하자면 저는 정말 열심히 불러요. 그냥 열심히 내가 배웠던 대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선생님께서는 편하게 소리를 한번 탁 던져서 이렇게 내시는데도 그 안에 그 소리의 깊은 매력이 다 네. 담겨 있더라고요. 네. 나도 그런 희노애락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돼야겠구나. 네. 네. 판소리 하는 모습 신기하기도 하고 저 어린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농익은 소리가 나나 네 신기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 보면 네. 뭐 아이돌 노래나 이런 거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 가요도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다 들어요. 근데 이제 단지 그걸 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들을 때면 내가 이거 한 곡 들을 시간에 선생님 소리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악을 하나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그래도 지금 가요 듣자 이러면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래의 시간을 또 충실히 또 사네요. 네.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가요? 네, 한 것만. 제가 예전에 기타를 치면서 기타도 쳐요? 네, 통기타도 취미로 조금 배웠었는데 이선희
네. 인연이라는 곡을 그 노래 나도 좋아하는데 네. 여기서 그래서, 그럼 우리 한 곡 네. 듣고 갈까요? 네. 그 후렴 중요한 부분만 네. 하겠습니다.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자, 어떤 엄한 스승들은 네. 왜 가요를 하게 되면 소리를 버린다고 못하게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요도 듣고 네. 뭐 가끔 부르기도 해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네, 사실 좋아해요. 아, 판소리 하면 왜 한하고 혼을 담아야 이 묵직한 혹은 진짜 소리가 난다 이러잖아요. 근데 한이나 혼을 담자면 네. 나이가 네. 결코 네, 그런 것들을 담을 나이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슬픔도 아는 듯한 소리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하나 이런 네. 느낌이 와요. 네. 이게 뭘까요? 어. 한이라고 하면 뭔가 무게가 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슬픔으로 바꿔보죠. 네. 슬픔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슬픔이요. 예. 슬픔은 있죠. 누구에게나 슬픔이 있듯이 그렇죠. 저에게도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의 소리에 네. 그 담긴 나의 슬픔은 뭔지 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려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항상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외동딸이다 보니까 형제가 있었더라면 같은 상황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참 큰 힘이었을 텐데 또 그런 마음을 나눌 형제도 없었고 저 혼자 많이 울고 슬퍼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는 나에게 무슨 의미예요? 엄마요. 예. 엄마는 저에게 애증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청춘 다 바쳐서 네. 이토록 곱게 잘 키워놨더니 애증의 관계라니. 이렇게 제가 하고 너무했나요? 서운해 하실까요? 어, 그런 표현 해본 아니에요. 적 있어요? 네, 사실 엄마랑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네. 다 평소에 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안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애증의 관계라는 게 네. 참 제가 그동안 커 나오면서 엄마랑 다투기도 참 많이 다퉜고 네. 또 정말 둘도 없는 친구 같을 때도 있었고 네. 그런 모든 감정을 다 엄마랑 소통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공연을 가거나 네. 뭐 그럴 때에도 엄마가 그 공연하는 모습을 보시거나 네. 했을 때 항상 그걸 옆에서 매니저처럼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고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셨던 분도 엄마였고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처음 듣기에는 되게 저한테는 버거운. 버겁고 예민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데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을 때가 많이 있었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다투는 과정 중에서도 항상 저한테 그래도 옳은 말씀 해주시고 결국에 보면 저를 위해서 항상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 세제는 웬 고겠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 오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판소리 하나로 세계를 일주했다고 했는데 들어볼까요? 아리랑을 알리는 팀이라고 해서 코리아 아유 레디라는 네. 이름으로 네. 6명으로 구성된 네. 장구, 대금, 판소리, 서예, 네. 그리고 촬영 네. 이 팀을 리더하는 네. 오빠 이렇게 6명이서 팀을 꾸렸었어요. 네. 근데 이 리더 오빠가 네. 그 카페베네라는 기업에 네. 후원을 받게 되어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기획을 해서 저희가 네.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는데 네. 3.1절부터 6.25까지 네. 거의 한 4개월이죠. 네. 그동안 15개국을 네. 다녔어요. 그래서 뭐 네. 홍콩, 인도, 요르단부터 시작해서 네. 저기 남미도 네. 5개국 갔다 오고 유럽 5개국, 네. 미국 이렇게까지 순회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세계 일주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네.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에요? 이 멋진 문화를 네. 다른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걸 지금까지는 항상 꿈으로 생각했고 네.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네.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돼서 그러게요, 돌아오더라고요. 그러게요. 하느님이 대부분 네. 내가 지금까지 오는 길에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네. 예뻐해 주시고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공을 하느님과 엄마에게 이렇게 돌리는데 네. 나의 노력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는 제 네. 일이기 때문에 그건 가장 기본이 마땅하고 되는 옳은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좀 그런 네. 겸손도 하라고 배워요. 이 판소리 하다 보면.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한 거를 네. 말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렇게 딱 질문을 받으니까 그랬던 순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네. 이유에는 제가 그만큼 판소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네, 생각. 연습을 하는 과정들이 별로 힘들었던 기억이 없어서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열심히 내가 재미있게 해왔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하루 연습량은 얼마나 돼요? 대학생이 돼서는 이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나름의 일탈을 하느라고 네, 고등학교 때 못했던 그런 네. 자유로운 생활을 하느라고 이제 연습도 한참도 쉬어보고 네. 이제 그랬는데 보통은 하루에 1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를 네.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네. 이제 지금까지도 정말 네.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남들이 이루기 어려운 걸 어린 네. 나이에 빨리 이뤘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내 안에서도 뭔가 깨고 싶은 게 있죠. 이걸 좀 깨면 내가 그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겠다 하는 거. 하는 것. 제가 음. 겉으로 약간 모범적이어 보이고 일탈을 되게 안 할 것 같고 바르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 이런 이미지를 네. 한번 깰 수 있었던 네. 계기가 있어요. 네, 궁금해요. 네. 제 고등학교 때 네. 처음으로 그 창극 공연의 주인공을 제가 맡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주인공이 심청전에 나오는 네. 혹시 뺑덕이라고 우리가 아실지 다 잘. 우리가 다 네, 별로로 네, 생각하는 네, 그렇죠. 네, 악역의 네, 악역에 정말 걸음걸이도 정말 이상하게 걷고요. 네. 성격도 정말 요상하고 네. 그리고 생긴 것도 정말 못생겼고 네. 네, 뭐 그런 사랑하기 캐릭터였어요. 어려운 네, 그렇죠. 캐릭터죠. 그동안 다른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했던 동영상들도 다 찾아보고 네.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또 연기라는 부분이 네.
제가 무조건 다른 사람을 따라해서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하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연기는 그 캐릭터가 내 안에 진짜 들어와서 네. 그 캐릭터를 내 안에서 소화시켜서 내 스타일대로 네. 만들어내는 게 진짜 연기인데 그치. 뺑덕을 살아야 뺑덕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따라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제 여기까지만 따라하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울을 보고 나만의 뺑덕이를 만들어 보자. 표정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네. 거예요. 표정 연습이나 동작 연습 이런 네. 걸 다 이제 집이나 연습실에서 계속 했어요. 네. 이제, 대단하다. 네.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2주일 정도 남기고는 그 역할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게 조금씩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순간에는 저한테 제가 감동했어요. 나도 감동이 돼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 성공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었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웃겼고 그 앞에 창도 되게 매력 네. 있었는데 네. 저는 여기 무대만 이게 아니라면 정말 네. 움직이면서 그 뺑덕의 네. 걸음과 이걸 좀 해봐 주세요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아마 불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 앉은 자리에서 네. 최대한 네. 내가 나를 깬 뺑덕의 모습을 좀 뺑덕의 보여줘 모습을. 보실래요? 뺑덕이가 신봉사한테 일부러 접근을 해서 네. 내가 중매를 하나 서주겠다. 혼자 사는 신봉사를 위해서 내가 중매를 하나 서주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그 중매를 하는 사람이 자기였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 그런 네, 장면인데 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쌀 퍼주고 계기 사 먹고 이웃집에 밥 부치기 동인 잡고 욕 자르고 조군들과 싸움하기 잠자며 이갈기와 배 끓고 발목 들고 한밤중으로 몰고 오고 가는 행인 다려 담배 달라 신랑하기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진짜 보면 정말 재밌겠어요. 네. 뭐 그 얌전한 나에서 그렇게 네. 캐릭터를 한번 변화시켜 보니까 네. 다음에 조금 이 나의 행동들이나 이런 데 변화 있었어요? 네, 크게 달라진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배역을 이제 네. 해봤다는 이유로 대학생이 돼서도 그 작품이 똑같이 들어왔을 때 제가 또 뺑덕이를 맡아서 하게 네. 됐어요. 그런데 또 대학생이 돼서 뺑덕이 역할을 하고 나니까 한층 또 업그레이드 된 네. 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평소에 제 생활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일단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좀 달라진 게 많이 있었고 아 제가 저런 부분도 있었구나 저런 네. 매력도 있었구나 네. 이런 시선들을 이제 즐기는 저를 볼 수가 있었고 또 저 스스로도 아 나한테 이런 끼와 매력이 있었구나 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하느님 안에서 여지껏 하느님 안에서 이토록 곱게 예쁘게 잘 성장했으니까 네. 앞으로도 그런 신유진의 그 네. 우리가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네. 멋진 미래를 기대합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걸림돌들을 만나게 되지요. 걸림돌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이렇게 잘 찾아가는 신유진 그라시아를 만나면서 생각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환경이 혹은 세상이 받쳐주지 않아서 꿈을 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시간 내에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이 친구는 여기까지 오는데 걸림돌들을 어떻게 넘어왔을까? 과연 환경만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지금 힘들어지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다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